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 신관으로 오니까 칠판이 넓어서 참 좋네. 자, 우리 그 제공품 T계정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제공품 T계정. 그 다음에 제품 T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제공품과 제품 T계정을 이렇게 쭉쭉 그려놨는데, 자, 원재료는 일단 생략하고요. 제공품과 제품 T계정을 쭉 그려놨을 때 뭐를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원가 회계를 배우신 분들이니까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원가는 어디서 발생하나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는 T계정 중에서 원가의 발생이 어딥니까? 그럼 어디라고 해야 되겠어요? 제공품의 차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한마디로 원가가 처음 등장하는 건 여기라는 거죠. 이렇게 DM, DL, VOH, FOH. 여기에서 이제 원가가 처음 등장해요. 처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원가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가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발생시킨 이 원가들을 가지고 T계정을 돌려주는 데 있어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슈들을 크게 세 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어차피 얘네들 발생시킨 다음에 얘들 가지고 T계정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T계정을 돌린다는 얘기는 일부는 완성을 시키고 일부는 기말에 남겨두고 완성된 놈들은 다시 판매를 시키고 기말에 남긴 놈으로 이제 왁구를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즉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렇게 원가의 흐름들을 조금 나타낼 건데 이 원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그 요령 자체가 우리 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냐라고 하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업종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 원가 계산이 떠올라야 되는데 크게 무조건 두 개는 떠올라야 됩니다. 자, 업종에 따라서 우리가 원가 계산하는 방법 크게 뭐랑 뭐로 나눠요? 첫 번째로 건물을 만드는 회사랑 분필을 만드는 회사. 뭐랑 뭐라고 불러요? 개별 원가 계산. 또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서로 각자 다르게 생겨먹은 A, B, C를 만들어요. A와 B와 C를 만들었으면 A랑 B랑 C는 서로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A에 대해서 따로 계산, B에 대해서 따로 계산, C에 대해서 따로 계산,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정성스럽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원가 계산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별일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제품들을 열심히 막 만들었는데 그놈의 제품이 A, B, C 서로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A만 잔뜩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첫 번째 A 따로, 두 번째 A 따로, 세 번째 A 따로 따로따로 원가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긴 거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만드는데 우리가 1,000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냥 엠빵 쳐서 한 개당 10원이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굳이 하나하나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엠빵 쳐서 계산하자. 뭐라고요? 걔를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게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종합원가 계산 컨셉에서 보다 보면 곁다리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곁다리로 하나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종합원가 계산이랑 되게 비슷한 놈인데 딱 한 가지 뭐가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가지 이게 다릅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A밖에 없거든요. 다 A밖에 없는데 이게 A만 있는 게 아니라 A-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뭔가가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이런 컨셉이에요. 자, 여기 좀 별도로 한번 좀 적어본다면 개별 원가 계산은요. A라고 하는 녀석을 작업 넘버 1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A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B라고 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작업 넘버 2번에서 열심히 노무원가와 제조간접 원가를 써서 가공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B라는 녀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얘랑 캐릭터가 완전 다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좀 전에 봤다시피 원재료 A라는 녀석을 집어넣되 작업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정이라는 거죠. 공정 1번. 작업과 공정의 차이는 뭐냐면 작업은 1번 작업과 2번 작업이 서로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정 1번과 공정 2번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차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배울 때 예제 문제로 무슨 뭐 연속 공정에서의 종합원가 계산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잖아요. 전공정원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1번 끝나야만 2번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뭐만 나오느냐? 얘는 A가 나오는데 대량으로 생산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걸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데 요 놈하고 되게 비슷한 업종인데 얘랑 똑같이 할 수가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녀석이 있느냐? 얘도 A를 집어넣었어요. A를 집어넣었고 똑같이 공정 1번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정 2번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웬걸? 튀어나오는 게 뭐가 튀어나오냐면 A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랑 비슷하게 생긴 A-라는 놈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얘랑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얘는 완전 똑같은 애들만 잔뜩 나오는 건데 얘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뭔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 우리 배웠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결합 원가 계산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정유 회사들, 기름 회사들 그렇죠? S-오일이라든가 무슨 뭐 GX 칼텍스 이런 애들. 걔네들은 똑같은 원유를 가공해요. 그냥 원유야, 원유. 이게 원유인 거지 휘발유용 원유 따로 있고 경유용 원유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원유를 막 들이부었어, 원재료로. 그리고 정제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공정을 쭉 진행을 합니다. 정제공정을 진행하는데 휘발유에 대한 것 따로 무슨 뭐 경유에 대한 것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원유를 그냥 다 정제를 할 뿐이야, 이렇게. 근데 그 원유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던 어떤 물리화학적인 그런 특성상 얘가 갑자기 일부는 휘발유도 되고 일부는 막 경유도 되고 등유도 되고 여러 가지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니 분명히 재료는 하나고 가공도 똑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오네? 라고 하다 보니까 얘랑 컨셉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미리 좀 연습해보자면 어차피 종합원격에서는 뭐냐면 N빵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도 N빵을 치고 싶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N빵 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N빵 치자라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물량기준법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물량기준법이라는 건 완전히 똑같을 때나 N빵 치는 건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유소만 가봐도 휘발유랑 경유랑 다르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매 가치를 좀 고려해서 판매 가치법으로 가자라는 것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 가공되는 걸 반영해서 NRV로 가자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익률을 똑같이 맞춰주자라고 해서 균등 이익률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니까 사실 그 이론이 나온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본다면 원래 종합원가 계산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새끼 쳐가지고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큰 축으로는 얘네 둘을 딱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곁다리로 배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여기다 살을 하나 더 붙인다면 사실은 뭐 이걸 쓰나 뭐 다 쓸 수 있는 거긴 한데 좌우지간 개별 원가를 하든 종합 원가를 하든 항상 원가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배부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추적도 해야 되지만 배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배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가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부라는 건 어디까지나 임의성이 조금 가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곡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배부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좀 어떻게든 정확하게 해보고 싶다. 그런 컨셉에서 우리가 잘게 쪼개서 배부하는 방식도 하나 있었죠. 걔를 뭐라고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 ABC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ABC를 통해서 원가 배부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것도 하나 있더라라는 것까지 좀 정리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방금 전에 제공품의 차변 계정에서 원가들이 발생했는데 걔네들 가지고 이제 이후에 있는 T 계정을 채워주기를 어떤 요령으로 채워줄 거냐? 그게 업종마다 좀 다른데 큰 그림으로는 얘네 둘이 있고 곁다리로 얘도 있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걸로 요것도 이따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자, 두 번째 컨셉. 방금 얘기했던 게 업종별로 T 계정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뭔가 금액을 적긴 적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적히는 금액 도대체 뭐라고 적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라고 하는 건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요. 자, 미리 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 가지 방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모든 걸 진짜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넣자. 뭐라고요? 실제 원가 계산. 그렇죠?
자, 모든 걸 실제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DMDL OH 중에서 한 놈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놈이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OH가 문제예요. 왜요? DM하고 DL은요, 기중으로 알아볼래요. 직접적으로 추적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A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B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설령 이것이 기중이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알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중으로도 회계 처리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OH라고 하는 건 특성이 어때요? OH는요, 기말까지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OH라고 하는 것도 결산 수정분계를 끊어봐야만 뭐 미지급 임차료 혹은 뭐 선급 보험료 이런 것들 어크롤이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주의로 얘들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기말까지 무조건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까지 기다려서 OH 금액을 넣자니 너무 적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H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가짜 숫자로 좀 들이밀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OH에 대해서 우리가 가짜 숫자를 넣자라고 하는 컨셉을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했었는데 화끈하게 DM, DL, OH 모든 것들을 가짜 숫자로 넣자라고 하는 놈도 하나 있었죠. 걔는 누구였어요? 걔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놈이 있었죠. 그렇죠? 왜 모든 걸 가짜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정상 원가 계산처럼 적시성 있게 즉 신속하고 간편하게 원가 계산하자라고 하는 컨셉 하나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녹이기를 우리가 제조 부문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성과를 평가하려면 내가 성과 평가하는데 비교 대상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교 대상의 기준으로 어떤 예산상의 금액, 즉 표준 금액이라는 걸로 일단 회계 처리해 놓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신다면 요렇게 생긴 이런 구분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의 구분으로 저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 그리고 언제 적을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모든 금액을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실제 숫자로 넣읍시다. 실제 원가 계산이고요. 아니 다 기다리게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DM과 DL은 기중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OH는 기중으로 모르니까 OH를 기중으로 뭔가 어림잡은 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걔를 정상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화끈하게 그냥 성과평가 목적까지 하나 더 엎어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다 거짓말로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배우는 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원가관리회계 중에서 뭐를 제일 어려워하세요? 다 얘를 제일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요 놈이 사실은 정상원가 계산이나 그놈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빠르면 오늘 정도의 진도가 좀 빠듯하긴 한데 오늘 2시간 반밖에 없어서 어쨌든 초반부에 배우겠지만 정상원가 계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예정배부에 구할 때 배부율은 예정을 쓰지만 배부 기준은 뭐 써요? 실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준원가 계산에서도 우리가 SQ 곱하기 SP 이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맨날 이거 일종의 회계 기준인 것처럼 외우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SQ를 집어넣을 때 하나는 실제 들어가야 된다고요. 뭐가 실제였어요? 생산량만큼은 실제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즉 요놈이나 거짓말을 하는 거긴 한데 완전 거짓말이 아니고 그 안에 일부 실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거의 비슷한 놈이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 적을 거냐 그리고 언제 적을 거냐라는 컨셉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컨셉으로는요. 이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 업종 확정해서 T계정을 어떻게 돌릴 건지 전체적인 모양새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애초에 뭐라고 적을 건지까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발생하기는 4개가 발생했는데 T계정을 태워주는 데 있어서 과연 4개를 다 데려갈 거냐 아니면 일부만 데려갈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다고요. 자, 4개 다 데려가자. 뭐라고요? 전부 데려가는 거니까 전부 원가 계산. 4개를 다 데려가려고 봤더니 한 놈이 자꾸만 사고를 칩니다. 누가 사고 쳐요? FOH가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FOH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얘는 그냥 기간 비용 처리하고 얘들만 데려가자. 뭐라고요? 변동 원가 계산. 그렇죠? 자, 화끈하게 그냥 모든 것들 다 안 데려가고 DM만 데리고 가자. 뭐라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자, 지금 어디까지나 써머리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냥 오버뷰로 아주 그냥 간단한 얘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막 빠르게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따라오기 벅차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까지 막 마음 안 써도 돼요. 어차피 관련된 챕터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T계정을 돌려주는데 처음에 발생한 항목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전부 다 T계정에다가 다 태워주자.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4개의 원가를 전부 다 제품 원가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요?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FOH만큼은 우리가 뭐 나중에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FOH까지도 제품 원가로 인정해줬더니 우리가 판매량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는 거 이건 오케이인데 생산량에 따라서도 이익이 막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영자 입장에서 이익을 좀 조작할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FOH는 떨궈버리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변동원가만 데리고 가는 거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M과 DL과 OH 중에서 화끈하게 그냥 DM만 데리고 간다. 즉 DM만을 제품 원가로 취급해주고 나머지 애들 DL과 OH 전부 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전부 다 기간 비용 떨궈버리자라고 하는 거.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해요? 한 줄 더 떠서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부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가 회계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 정리해놨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놈들 중에서 버려야 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갖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